자, 우리 머니코드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정말 많은 분들이 2차 전지 섹터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보유를 하고 계실 텐데, 제가 2차 전지만 다루는 채널을 하나 오픈을 했었는데 또 채널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중요한 이야기를 떠들어도 조회수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사실 그 채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정말 진정성 있는 정보를 드리기 위한 그런 채널이긴 했는데, 또 에너지를 제가 쓰는 것에 대비해서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저도 힘이 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머니코드 채널은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저런 정보들을 준비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이 영상만큼은 또 2차 전지 섹터만 딱 다루고 또 삼성 SDI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자,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자,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이라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먼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 최고점 대비해서 지금 현재가까지 57% 정도 빠진 시세다 보니까 어쨌든 시세는 고점 대비 많이 빠져서 다소 높은 가격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뭐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힘든 게 왜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힘들었고, 그러면 그 힘든 내용들이 여기에 다 반영이 됐느냐? 반영이 다 된 거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부터는 또 어떤 새로운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구분지어서 보셔야 돼요. 내가 매수할 당시에 그 이유가 계속 유효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주가라는 거는 그때그때 상황과 컨디션에 따라서 바로, 그리고 또 이 주식을 분석하는 사람, 계산하는 사람마다의 기준과 또 주관적인 의견, 생각, 판단 모두 다 다릅니다. 자, 근데 일단 2차 전지 섹터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 업황입니다. 업황. 그렇죠? 근데 이 업황 중에서도 또 중요한 게 뭐냐? 전기차예요. 근데 이 전기차가 현재 두 가지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죠. 일단은 수요가 급격하게 부진해요. 그래서 수요가 부진해서 우리가 이거를 또 캐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캐즘이라는 것에 있어서도 지금 말이 많습니다. 누구는 캐즘이다, 누구는 캐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뒤에 한번 풀이를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바짝 최근에 있었던 벤츠 중심으로 한 화재 사건,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크게 지금 시장에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일단 여러분들 이거 먼저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면요, 그 신제품이 출시되고 보급률이 높아질 때까지 중간중간에 정말 다양한 사건 사고들을 겪고, 그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성능을 레벨업 시키고 소비자들의 니즈에 만족시키고 거기에 맞게끔 또 여러 기술들이 나오고 이러면서 계속 티키타카 하는 거예요. 자, 제품의 수명주기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죠. 대략적으로 이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제품이 출시가 되면은 이걸 우리가 도입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참 보급률이 올라가면서 또 많은 기업들이 시장에 뛰어들고 이슈가 되고 할 때, 이때가 이제 성장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점을 찍었을 때 우리는 성숙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꺾여 내려갈 때, 혹은 새로운 다른 제품이나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나 대체할 기술력이 나타날 것 같다라고 할 때, 이때는 이제 쇠퇴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품의 수명주기 이론이 이래요. 주가가 가장 많이 움직일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성장기입니다. 성장기에 주가가 가장 많이 움직이고,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 성숙기에서는 그냥 딱 실적과 숫자대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쇠퇴기는 볼 것도 없죠. 도입기 같은 경우에는 밸류라는 걸 무시하고 호기심으로 한번 주가가 싹 올랐다가 거품이 싹 빠져요. 그리고 실제로 누가 실적과 숫자를 동반하고, 또 수주 산업일 경우에는 수주를 누가 얼만큼 받아들여 오느냐에 따라서 미래 가치를 땡기면서 성장기의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갑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캐즘이라는 게 두 번 정도 발생합니다. 이렇게 두 번 정도 그래프가 갑자기 가다가 푹싹 꺼지고 회복하고 또 푹싹 꺼지고 회복하고 이래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냐면, 일단 신제품이 나오면 첫 번째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보통은 시장 침투율이 4에서 5%일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품에 따라서 좀 말이 다르기는 한데요, 뭐 13에서 15%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한 16에서 19%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거는 제품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고 그때그때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10% 중후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캐즘, 2차 캐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전기차 EV를 기준으로 했을 때 총 3개의 구간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퍼스트 그레이드 구간, 제가 설명을 다 드렸었지만 전기차에서 일단 고객의 니즈, 가장 중요한 고객의 니즈에 있어서 첫 번째 어떤 이슈가 있었죠? 주행 거리였습니다. 그렇죠? 주행 거리를 높이려면은 배터리의 성능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죠? 양극재 쪽에서의 에너지 밀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3원계 배터리 기준으로 했을 때 니켈의 함량을 올릴수록 화재에 대한 위험이 그만큼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기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3원계 배터리 NCM, NCA, NCMA 뭐 이런 배터리들 있죠? 이거는 당연히 한국이 기술은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세컨 그레이드 구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어디에 또 초점이 두어져 있느냐? 바로 충전 관련된 이슈입니다. 충전 속도라든지 충전 시간이라든지 충전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또 원해요. 주행거리는 이제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최소 400km 이상은 나온단 말이야. 한국에서 타기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이제부터는 충전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를 해줘야 되는 거고 개선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충전 같은 경우에는 소재로 보면 뭐예요? 양극재 말고 음극재잖아요. 그러면 이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또 3개의 구간으로 나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뭐죠? 흑연 혹은 인조 흑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리콘 음극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리튬 메탈 음극재. 그래서 다 개발은 되어 있지만 실리콘 함량은 지금 점점 높여가는 추세에 있고 실리콘 음극재 시장은 올해부터 딱 본격적으로 크게 뻗어갑니다. 그 다음에 리튬 메탈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쪽으로의 상용화는 아직 조금 대기 중이고요. 그래서 현재 세컨 그레이드 구간인데 그 중에서 음극재 쪽에서는 실리콘 음극재에 초점을 둬서 보면 된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이제 서드 그레이드 구간 같은 경우에는 뭐가 예상이 되느냐? 전기차에서만 구현 가능한 기술력.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부터 시작을 해서 자동차는 이동하는 수단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이동 수단에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시간 가치예요. 아니 뭐 잘 달려서 빨리 달려가지고 시간을 좀 세이브 시켜준다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좋은 차면 뭐예요? 어차피 차가 막히면 서울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서울에 길이 꽉 막혀버리면 테헤란로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막히잖아요. 출퇴근 시간에. 그 막혀버리면 뭐해? 어차피 좋은 차도 밟지를 못하는데. 그 중요한 건 뭐야? 운전하는 시간, 그 시간을 내가 뭔가 다른 걸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시간 가치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미래 가치는 결국에 시간 가치와 맞바꾸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을 해버리면 내가 운전을 안 해도 되니까 그럼 우리가 자동차라는 거 안에서 운전을 하지 않고 알아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을 하는데 그렇게 자율주행을 하는 동안 내가 뭐 업무를 보든 휴식을 취하든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시간 가치를 더 높여주는 수단이 바로 이제 앞으로 전기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서드 그레이드 구간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옛날에 핸드폰이라는 게 존재하기 전에 어땠어요? 공중전화라든지 집에 유선전화를 사용을 했었어야 됐죠.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전화해가지고 누구 있어요? 뭐 어디서 어떻게 보자고 하자, 뭐 약속 잡고 뭐 하고 막 이런 것들 서로 간에 소통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만나서 남의 집 사정을 듣지 않는 이상은 솔직히 남의 집 사정 그렇게 잘 모르고 남 사정을 잘 몰라요. 지금은 뭐 먼 나라까지도 다 그냥 내 이웃 형제 같은 느낌이 다 들죠. 전화뿐만 아니라 이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서도 너무 많은 것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도 우리 인간에게 그만큼 시간 가치를 더 높여준 수단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스마트폰하고 어느 정도 비교를 한 그러한 분석글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한참 이렇게 보급률이 올라갈 때 스마트폰 판매 대수가 한참 올라갈 때 이때가 이제 성장기인 거죠. 성숙기. 그러면 쇠퇴기냐라고 했을 때 뭐 쇠퇴기까지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냥 인구수에 맞춰서 보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내연기관을 계속 대체하면서 계속 신규로 판매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의 그래프를 좀 보여주고 있죠. 근데 또 이런 분석글들이 있어요. 우리가 스마트폰하고 비교를 하고는 있지만 캐즘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과거 뭐 1980년대 이후에 PC에서 인터넷, 스마트폰 그리고 지금 AI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기술 혁명들 있죠. 이런 것들을 또 어떤 식으로 주도를 해왔고 미국에서 어떻게 상용화가 되었고 미국이 이런 기술들을 주도하면서 글로벌리하게 구현시켜줄 수 있는 혹은 밸류체인 기업들이나 국가들이 또 탄생하고 이러한 루트들을 지금 전기차에 그대로 도입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꼭 삼성 SDI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들고 계시는 2차전지 주요 종목들 주가가 올라가려면 결국에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수요가 확대돼야 돼요. 그렇죠? 이 캐즘이라는 거 누구는 캐즘이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에 가격이 빠지고 Q, 물량 당연히 빠지죠. 이게 수요가 직접적인 거니까 수량이니까 P와 Q가 빠지다 보니까 당연히 매출이라든지 숫자라든지 이런 거는 좋을 리가 없겠죠? 자, 그러면 수요가 확대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뭐가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스마트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캐즘을 빨리 극복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 주식을 보는 관점에서는 이 주가라는 것은 방정식이 어떻게 됩니까? EPS 곱하기 PER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PER이라는 거는 시장에 대한 외부적인 영향이라든지 또 어느 정도의 주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PER은 둘째 치고 EPS는 결국에 뭡니까? 주당 순이익이잖아요. 이익이라는 거예요. 이익이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되는데 이익이 늘어나려면 어쨌든 매출과 실적이 좋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팔아야 된다고. 그럼 많이 팔아야 적정 주가가 나오는 건데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실적이라는 게 좋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려면 지금 현재 배터리 가격이 과거 대비해서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면 지금 수준에서 Q 수량만 많이 판매가 되고 늘어난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도 될 수가 있겠지만 시장에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는 과거 한때 리튬 가격이 막 폭등했다가 지금 리튬이 이렇게 빠졌거든요. 이때 당시 막 톤당 60만 위안도 하고 그랬었어요. 최근에 뭐 한 7, 8만 위안밖에 안 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졌죠. 그러면 리튬 가격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 어느 정도는 올라가겠죠. 수요가 많이 회복이 된다면. 근데 과거 한참 올라왔던 이 정도 수준까지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P라는 것은 크게 증가세를 보일 가능성은 없다라는 가정하에 이 정도 수준 내에서 Q가 증가를 하고 코스트는 줄어들 수 있는 이런 대안을 좀 찾으면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리튬 가격이 과거처럼 많이 올라서 기업에 대한 가치를 높여주고 실적을 다시 펌핑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들은 좀 내려놓고 보셔야 됩니다. 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죠, 여러분들? 비용적인 측면이었어요. 비용. 초반에는 인터넷을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통신망을 이용하는 통신 이용료가 너무 비쌌죠. 우리가 집 전화만 사용할 때는 그때 당시에 집 전화 요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이나 사실 미미하거나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화기에 대한 중요성이 그렇게 없었죠.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휴대폰에 대한 고정비가 거의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잖아요. 무조건 나가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한 고민이 일단 많았어요. 스마트폰 뭐 충전하는 거 집에 코드만 꼽으면 되는데 그게 뭐가 어려워. 그쵸? 하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비용 플러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전, 뭐 기능 같은 것들 이런 것들까지 해결을 해야 될 부분들이 일단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주도를 했거든요. 미국이 주도하는 시장이었고 미국 아래 이제 우리한테 이 기술을 구현시켜줄 만한 밸류체인 누가 할래 해가지고 그 밑에 뭐 베트남도 있었고 당연히 중국이 있고 한국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서로 공급을 하면서 얘네들은 소비를 해주고 기술 구현해주고 또 애플이 주도를 하면서 iOS 소프트웨어 쪽 이런 움직임이었잖아요.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지금 전기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플랫폼 기술 같은 건 지금 당장 중요하지 않다라 말씀을 드렸죠. 왜? 퍼스트 그레이드, 세컨드 그레이드 설명드렸잖아요. 서드 그레이드까지. 그럼 지금 어디야? 세컨드 그레이드 구간이잖아요. 퍼스트랑 세컨드 그레이드 구간에서는 어디가 주도를 해요? 중국이 주도를 하고 있다고.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이 지금 된다라 그래도 지금 당장 사용이 가능해요? 안 되잖아. 보험적인 측면도 아직 제대로 적용이 안 됐고 핸들 뗄 수 있어요? 안 되잖아. 이 서드 그레이드 구간에서는 자동차에서 아예 핸들까지 그냥 탈거해버리는 상황까지 온다라니까요. 그랬을 때는 이제 자동차가 아니에요. 그거는 또 다른 어떤 뭔가의 가치를 부여를 해줄 텐데 이것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죠. 그럼 지금 현재 당장 퍼스트 그레이드 구간과 세컨드 그레이드 구간에서는 어떤 국가가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중국이에요. 중국. 그렇죠? 가격적인 측면, 배터리에 대한 기술력, 그 다음에 내수 시장까지 받쳐주기 때문에 판매까지도 판매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만큼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거기에 필요하고 보완할 것들을 또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해서 성능을 레벨업 시키고 이런 것들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지금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바로 스마트폰은 미국이 주도하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주도하는 시장이다라고 일단은 우리가 그렇게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꼭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굉장히 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사실 스마트폰이 지금 현 시점에서 출시가 된다라고 해도 얘는 객단가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서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예를 들어 뭐 GDP가 됐든지 아니면 수출 데이터가 됐든지 이런 것들의 비중이 뭐 엄청나게 크진 않다라는 거죠. 솔직히.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말이 다르죠. 배터리라든지 자동차 그 자체라든지 이거는 결국에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는 탑3 안에 들어가고 배터리도 탑5 안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 무시할 수 없는 규모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들을 좀 인지를 좀 해주시고 자, 그래서 바로 또 결론으로 넘어가서 추가적인 코멘트를 드린다면 지금 일단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문제점 두 가지. 첫 번째가 캐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두 번째는 화재 관련돼서 자 근데 캐즘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다 됐어요. 근데 화재도 화재 이러면은 우리가 이거 가지고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만 오히려 반사 이익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왜? 이번에 청라신도시에서 화재가 났던 거는 파라시스 배터리잖아요. 파라시스 배터리고 3원계 배터리인데 이러면서 글로벌 주요 완성차 기업들 대표적으로는 포드나 이런 애들도 보면은 최근에 역시 배터리는 그냥 한국이다 코리아다라고 외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LG엔솔과 SK온에 비해서
증설을 지금 이 불황에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JV 합작법인에 대한 뭐 조기 가동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지금 계획들이 나오고 있어요. 말씀드린 내용 여기 나오죠? 하반기에 P6 판매 확대로 제품 믹스 개선을 기대한다. 미국 시장에 JV 합작에 대한 조기 가동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내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BMW 쪽으로는 삼성 SDI 배터리가 거의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노스볼트가 BMW와의 계약을 취소했어요. 하나로 약 2.7조 원 정도 규모인데 이게 어디로 들어오겠어요? SDI로 들어온다니까? 이런 것처럼 반사수혜를 지금은 노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것만 찾지 말고 안 좋은 거에 너무 매몰되어 있지 말고 좋아질 수 있는 거 혹은 어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익을 볼 수 있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계속 보여드렸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LG엔솔과 SK에 비해서도 가장 안정적인 이익을 잘 내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시황적인 측면, 매크로적인 측면, 실적적인 측면 모든 밸런스를 고려를 했을 때는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것 같다. 그리고 LG나 SK에 비해서 밸류도 절반밖에 안 돼요. 똑같은 수준으로 가치 평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삼성 SDI는 절반이나 저렴합니다. 근데 지금 업황 자체가 너무나 꽁꽁 얼어붙어 있고 묶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 또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율에 따라서 등락이 또 결정이 되고 이러는데 IRA는 폐지 안 됩니다, 여러분들. 폐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쉽게 폐지할 수 없는 부분이고 2차 전지 가지고 떠들면요. 제가 진짜 밤을 새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팩트는 중요한 건 뭐냐면 또 제 영상 보고 악플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설명이 기냐. 그냥 어떻게 하라고 그것만 얘기해.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그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그냥 그런 대응 전략에 대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식을 잘하려면 이렇게 분석하는 과정 결국에 이게 계획인 거잖아요. 계획과 대응의 영역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응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이것도 안 돼요. 왜? 이거에 따라서 이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두 가지를 같이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SDI는 뭐 몸집도 크고 워낙에 또 안정적인 종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상에서 제가 대놓고 말씀을 드리지만 최근에 HLB 영상에서 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던 이 제약주 지금 제약 섹터도 굉장히 움직임이 좋잖아요. 오늘 유한양행이 또 추가적인 급등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FDA 허가받았던 날은 오히려 크게 빠졌어요. 근데 그 뒤에 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유한양행 뻗어가는 거 보세요. 이게 바로 가치 분석입니다. 제가 가치 분석을 다 해드렸지만 가치를 알면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보유하면서 그 뒤에 시세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가치 분석을 해놔야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마음이 흔들리고 뭐 이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내가 일일비하고 샀다 팔았다를 반복할 것 같은 그런 습관이 배어 있으신 분들은요 꼭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공부가 하기 싫다? 그러면은 공부를 대신해서 정보만 싹싹 제공해드릴 저 같은 전문가를 고용하시던지 아니면 은행을 가시던지 자산운용사를 가시던지 그쵸? 그게 아니면 그냥 주식 안 하는 것만도 못해요. 그냥 감으로 하지 마세요. 그 감이 좋았으면 벌써 여러분들 부자 됐어야죠. 그죠? 자, 제약 섹터는 제가 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최소 3가지 정도 이상을 반영하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두 번째는 유한양행 중심으로 펀더멘털에 대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펀더에 대한 기대감, 지금처럼 지루한 시장에서 수급몰이하기에는 딱 좋은 그런 종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엠폭스, 원숭이 두창이죠. 엠폭스 관련된 거라든지 플러스 코로나 치료제나 진단키트 등등 얘네들도 거래대금이 많이 유입이 됐었어요. 이 친구들 덕분에도 또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던 또 저에게 연락 주신 분들께 꼭 사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요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도 9.7% 정도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00에서 350%까지의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충분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이 직전 고점까지만 가더라도 100%는 딱 나옵니다. 오늘만 벌써 9.7% 상승이고요. 이번 주가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 매수 기회일 것 같아요. 왜냐? 이 선을 이제 돌파하기 직전이죠. 거의 사실 돌파는 했거든요. 오늘 장중에. 아무튼 이 선을 제대로 돌파하면 이제 쭉쭉 뻗어서 여러분들 매수 못합니다. 너무 아까운 종목이니까. 근데 이제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 최근에 제가 이 종목을 딱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시점으로부터 음봉이 조금씩 떴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매수 기회인데 그거 가지고도 또 뭐 빠졌네 어쩌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요. 정확한 저점을 잡아주길 바라시는 분들이요. 아니 정확한 저점이 어디 있어요 주식에서. 그쵸? 그래서 대화가 안 통해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 몇몇 분들. 그래서 굳이 영상에서 언급 안 하는 겁니다. 악플 많이 달려요. 왜 악플을 다는지 모르겠는데 논리도 없는 악플들 진짜 많이 달아요. 그래서 그냥 제대로 저를 믿고 따라주실 분들만 제가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좋은 종목 분석해서 좋은 종목으로 성과를 잘 낼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돈 벌어서 나중에 뭐 정규반에 오시든지 이제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인 거고 오면 저는 감사한 일인 거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문자를 발송해 드릴 수 있는 수량이 한정돼 있어요. 하루에 막 몇백 건 이상 문자 발송하면은 스팸 차단될 수가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실시간으로 연락을 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기 중이신 분들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리고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요 서둘러서 신청을 해주십시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이번 주에요. SDI도 같이 보셔야 되지만 제약바이오 아무것도 내가 못했다 그러면 이 종목은 무조건 매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영상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풀이를 해드린 2차전지 섹터에 대한 내용들 아주 미미한 부분이에요. 정말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정말 미미한 부분인데 어쨌든 조금이나마 도움이 좀 되셨길 바라는 마음으로 일단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